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만은요. 현선물 시장에서 모처럼 동시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온 우리 시장 반등. 과연 반등의 서막 신호탄이라고 해석해 봄직할까요? 우리 시장에 대한 진단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의 반등, 한미 관세 협의를 받고 또 밤사이 뉴욕 증시의 반등을 보고 우리 시장 환호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상승폭은 코스닥은 좀 다소 아쉬웠어요. 김영재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양시장 모두 1% 미만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종목별로 사실 체감 지수는 되게 좋았습니다. 상승한 종목들이 뭐 자주 보던 종목들, 특히 조선 같은 경우 상승폭을 확대하는 종목도 나왔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총 1위 코스피,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또 이제 코스닥 1위 알테오젠이 오늘 5% 하락했는데 36만 9천에 마감해서 지수 상승에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주간 단위로 보면 코스닥은 지금 3주 연속으로 상승한 거고요. 코스피 2주 연속 상승했는데 이런 경계 심리도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관세 관련 악재는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있지만 지수상으로는 바닥에서 거의 지금 50% 이상, 절반 이상 상승한 상황도 오늘은 좀 부담이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통 금요일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주말 사이에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은 약세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작용했다 보고 있는데, 근데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 코스피, 뭐 선물까지 외국인이 모두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지난 4월 10일 이후 10일 거래일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연속 반등에 따른 경계 심리로 일부 현금화하는 개인들이 오늘 좀 물량이 좀 많이 출혈해서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희망은 좀 남아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관세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중국은 협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오늘 장중에 들려온 소식을 보아하니 중국 쪽에서도 미국의 관세 폭을 조금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 대표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최악은 우리가 최근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는 과거처럼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과 미국은 지금 약간 연인의 밀당처럼 서로 지금 그런 모습을 하면서 이게 뭐 말은 밀당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서로 주도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묘한 걸로.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뭐 경제 지표라든가 뭐 파월의 해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일론 머스크의 이제 다시 테슬라에 대한 복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말 한마디가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런 포지셔닝까지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암호화폐는 약간 나스닥과의 상관관계가 약간 달랐었다가 다시 한번 지금 좀 되게 오묘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위험 자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의 모습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럼 이런 부분에서 좀 올라오면은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좀 깊어지는 시기가 아닐까. 그리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도 또 어떤 일들이, 오늘 밤 당장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투자에 임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조선주의 슈팅을 보고 놀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주도 섹터라는 건 알았지만 와, 조선의 힘이 이제 국력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조선 이 섹터 강세가 오늘 또 한 번 돋보였던 하루였는데 월요일은 또 하나오션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조선주의 상방 더 열려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3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HD 현대미포가 오늘 제일 이제 강한 모습, 신고가를 보였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하루만 매수하고 계속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왔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익은 잘 실현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제가 HD 현대미포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에서 HD 현대미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최근에 사실 오늘만 보더라도 16만 원을 돌파를 했었거든요. 와. 상승 여력이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뭐 20% 안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와서 외국계 증권사가 굳이 커버리지를 개시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이었고, 뒤늦게라도.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투자자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 쪽이 될 것 같은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주가 하나도 못 가고 되게 아쉬운 모습인데, 뭐 트럼프 주니어라던가 지금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그런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조선업으로 지금 다시 돌아온다면 언제든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는 있는데, 관세 전쟁 안에서 약간 우리가 뭐 최근 경주마에서 얘기했었던 게 피해갈 수 있는 무풍지대하면 약간 엔터 산업을 얘기했듯 이제 조선주들이 관세 전쟁 속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수주도 나오고 실적도 뒷받침되니까 방산처럼 꾸준한 이제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조선주들을 사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10에서 15%의 조정을 받을 때 저는 들어가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갈 만한 종목은 HD 현대 미포로 보시는 겁니까? 네, 뭐 하나 오션도 괜찮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오늘 신고가 간 종목들이면 다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깔끔한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삼성전자 쉬어갔지만 밤사이에 램테크놀로지가 지금 호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일부 좀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주의 오늘 일부 반등, 우리 김용재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사실 지금 관세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좀 하락했던 폭이 좀 있었는데, 일부 되돌리기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상호관세에 이제 반도체는 품목별 관세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발언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반도체 품목별 관세 역시 면제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 둔화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가 뭐 앞으로 수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뭐 프로젝트 조정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말했기도 했고, 엔비디아도 뭐 AI로 인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또 알파벳도 올해 캐펙스 750억 달러 유지를 강조했는데, 결국 이런 점에서는 HBM 관련해서 실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만한 좀 확신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장 전에도 잠깐 나왔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125% 추가 관세를 일부 반도체 품목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발언이 또 왔는데요. 이런 것도 상당히 투자 심리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HBM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집중하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있는데, 뭐 대장주는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엔비디아의 동박적방을 공급해서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주두산, 또 하이닉스의 T10본도 납품은 하나 비전, 그리고 5월 2일 날 그러니까 유중 물량이 신규 상장된 이후에는 이수페타시스도 좀 관심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관련 하락폭이 좀 축소된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업황 턴어라운드, 이런 것이 좀 더 중점이 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및 관련 소비장 종목들 상승이 그때 가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 쪽에 특화되어 있는 쪽 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요, 한미 관세 협의에서 자동차 분야의 시급성을 아주 집중 설명했다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미 수출 비중을 보면, 품목별 비중을 보면 자동차는 결코 절대 무시해서 될 카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자동차 관련주는 어떻게 투자 전략 정비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3월 24일, 25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23만 원까지 주가가 거의 갔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넘었었는데, 지금 그 시기보다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에서 15%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아나 현대차의 수급적인 요소를 일별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미국의 관세 그런 부분도 큰 투자로 인해서 피해 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판다는 이유는 사실 그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더 매력이 있는 산업 쪽으로의 투자를 하지 않아서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를 본다면은 저는 현대차랑 기아가 이제 예를 들면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제 그쪽에서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반도체나 이런 자동차 업종으로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약 주가는 한 3에서 5% 정도 올라올 때, 그럼 부품주들도 같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자동차 업종에 매수세에 가담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직은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원전주도 굉장히 강세였죠. 이 한수원이 체코와 24조 원가량의 대규모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고 전해지면서 무엇이 좀 실체가 뚜렷해지는구나라는 기대 속에 한동안 미적지근했던 원전주는 또 한 번의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고점 3만 원을 돌파할지 여부랑 BHI가 가장 가볍게 움직일지 여부입니다. 네,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 사실 대장 이제 제일 큰 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냥 비중이 많이 실려야 된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고, 근데 그거에 따른 변동성을 더 취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BHI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BH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끝나고 NX 대체거래소까지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5,177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와. YTD로 보면은 수주 잔고만 작년 한 해를 이미 뛰어넘은 1조 원이 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정지가 된 이유는 단일 판매 계약이 이제 매출액의 이제 100%를 이제 더 넘었기 때문인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그러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겠죠. 네. 네, 보니까 이제 5,177억 원이고 매출액 대비 127.9% 정도가 와, 되고, 대단한 수준인데요. 네, 계약 기간은 약 3년 반 정도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섹터들은 계속 모멘텀과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는 게,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뭐 미국 그 트럼프 주니어가 온다. 근데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실적까지 잘 나온다. 이런 부분, 뭔가 삼박자가 다 이루어지듯이 BHI 같은 경우에도 실적 올해 좋아지는 거는 다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난해 9월부터 이미 주가가 3배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국 내에 있었던 일들은 정책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도 SMR도 뭐 3년 단축시키겠다, 이제 이런 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위아래 변동을 나는 다 스릴을 즐기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땐 BHI인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아마 큰 폭의 변동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결정하면 네. 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원전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원전주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 역시 SMR이 아닐까 싶어요, 이사님. 국내 시장뿐 아니라 지금 글로벌리 SMR이 확실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SMR 같은 경우가 지금 특징적인 게 이제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모듈 원전인데, 이제 여기에 공장에서 주로 모듈을 만든 다음에 현장 조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건설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또 상당히 좀 뭐랄까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관도 좀 이렇게 단순한 게 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또 모듈 개수 조정을 통해서 출력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도서 지역이라든지 산간 지역에서도 설치 가능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주목하고 또 개발 경쟁을 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 국제 에너지 기구인 I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금 신규 발전 용량의 24%를 이제 SMR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해서 성장성도 지금 확보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뭐 지금 아직 시험성 발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예상보다 좀 더 뭐 개발비라든지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그 프로젝트는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에 전후로 상업 운전을 할 예정이고, 우리나라는 한 2034년 정도쯤에 지금 한국형 SMR 상업 운전을 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실 필요 있는데, 관련해서는 현대건설하고 두산 에너비티가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앞선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은 5월 시장이 또 도래를 합니다. 5월이면 좀 사실 좀 많이 집중력이 흩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연휴도 많고 해서요. 다음 주 투자 전략 한번 이충원 대표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목받는 섹터는 아까 뭐 방산, 조선, 원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신고가 기록한 그리고 기록할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신규 진입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걸 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못 샀던 거면은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기에는 좀 사기도 어렵고 부담스러우니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주는 하루, 그 다음 주는 하루, 그리고 이틀,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시즌의 어닝 시즌인데 우리나라도 1분기 보고서가 또 뭐 아직은 좀 먼 일이지만 5월 중순에 15일에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도 사실 저도 똑같이 준비를 했는데, 외국인이 지금 10일 거래일 만에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10일 거래일 전에 매수세가 들어온 게 하루 들어오고 다시 매도세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월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은근히 좀 잘 봐야 될 체크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반도체라던가 이런 기업들 오히려 이런 시기에서는 한 섹터에 집중을 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투자해 놓는 게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뭔가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투자를 해보는 5월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 우리 김용재 이사님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제 실적이 좋았던 뭐 조선주라든지 일부 조선주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의 주가 흐름이 오늘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결국 다음 주도 실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연장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가 좀 많다는 것이 특징인데, 1차 전지가 사실 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좋겠지만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더라도 결국 해석은 이제 바닥이겠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지금 시장 흐름은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국면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빠지면 매수하려는 심리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수는 약간 빠지기보다 크게 빠지기보다는 약간 횡보하는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그 대선 후보가 다음 주 중반 후반에 결정되는 만큼 내수 부양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어서 건설주라든지 유통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2차 전지, 그다음 미중 관세 전쟁 완화 기대감의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또 이제 주말에 미국 암호화폐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좀 관심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재 이사,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